안녕하세요. 24년 마지막 94회 시험이 12월 28일입니다. 내일 모레죠. 그래서 저 테셋에서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18개가 지금 테셋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도 있고. 그래서 요 18개 중에 10문제 정도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셋 홈페이지나 저희 카페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해설 동영상 듣기 바랍니다. 자, 반드시 나옵니다. 꼭 알아야 돼. 자, 일단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이라고 요거는 읽어볼게요. 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 근로자 뭐 쭉 나오죠.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은 어느 정도 그 소득, 임금이 수준 이상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로수당 같은 거 적용하지 않고 좀 더 오래 일하게끔 만들어 두자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그래서 한국은 반도체 연구개발 R&D 인력에 한해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이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상향 등이 담긴 이런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국회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화이트 칼라 이그제미션이 뭐라고요? 이런 화이트 칼라들, 전문직 종사자들 위주로 이런 사람들의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 높으니까 최저임금이나 초과 근로수당 이런 규정을 정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또는 오랫동안 일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오래 일하다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아무튼 간에 자유롭게 좀 일을 오래 만들겠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의미한대. 미국의 추수감사절 다음 날을 의미해가지고 왜 이게 블랙이냐면 장사가 잘 돼가지고 물건이 많이 팔려가지고 이날에 적자는 빨간색이고 흑자가 검은색으로 쓰거든요. 장부에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제 흑자가 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미국 대다수 소매 업체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연말에서 새해 초까지 대규모 할인 판매를 진행해. 그래서 소매 업체의 1년 매출의 70%가 이때 발생하므로, 자, 밑줄, 1년 내내 적자던 회계 장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흑자, 적자 그렇게 얘기할 때 장부에다가 적자는 빨간색, 흑자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예요. 자, 그 다음에 구매자 관리자 지수. 요거는 제조업 분야, 밑줄 보세요. 제조업 분야의 경기 동향 지수인데 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경기가 올해 좀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거를 설문조사를 토대로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구매 관리자들에게 관리자들에게 물어보는 건데, 구매 관리자 지수는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및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을 조사해서 각 항목의 가중치를 부여해 수치한 것으로. 자, 근데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내용들의 가중치를 부여했대. 가중치를 부여해서 수치화한 건데, 요거 50 동그라미.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확장을 의미하고,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한대. 그럼 이 자리에 뭐 집어넣겠어요? 100 집어넣으면 틀리는 거죠. 50이라고, 50. 100이 아니라 50이에요. 이때 전월과 비교한 경기의 상대적 호전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매 관리자 지수, 요거.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에서 알아낸 지표.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좋아질 거. 그러니까 확장될 거. 50보다 낮으면 경기가 안 좋아질 거, 수축될 거. 그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킨슨 법칙인데 봐봐요. 영국의 해양사학자인 시릴 노스코트 파킨슨이 현대 관료사회를 풍자하며 제창한 법칙인데, 공무원이 상급으로 출세하기 위해서는 부하를 늘릴 필요가 있으니까 밑줄,
공무원은 일의 유무나 경중과 관계없이 계속 늘어나. 공무원들은 계속 증가한다는 게 결국 파킨슨 법칙이에요. 그 일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어떻든 간에 공무원은 계속 늘어난다. 왜? 부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출세하기 위해서 부하를 늘리려고 공무원은 계속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조직을 비판했는데 밑줄 공무원과 그 조직은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늘어나며 세금 등 수입이 있는 한 규모가 커지는 점을 파킨슨이 지적했다는 거죠. 공무원이 쓸데없이 늘어나는 거를 비판한 게 파킨슨 법칙이에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유니콘 기업. 유니콘 기업은 기업 가치가 밑줄 그세요. 10억 달러. 이거 100억 달러 아닙니다.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야, 달러. 10억 원도 아니야. 10억 원도 아니야. 10억 달러라고요. 그래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말하는 겁니다. 상장이 아니라 이것도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과 온라인 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올해 처음으로 등장한 유니콘 기업인데 보통 7개 정도의 유니콘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2개 정도밖에 안 나왔대죠. 자, 아무튼지 간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요거 10억 달러 요거 줘야 돼. 비상장 스타트업입니다. 유니콘 기업. 자, 데카콘이라고 100억 달러짜리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오버 투어리즘은 자, 밑줄 특정 관광지나 도시의 수용 한계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 주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는 현상. 너무 관광객들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도 힘들고 관광객들도 힘든 그런 현상을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래요. 자, 이때 교통 혼잡, 주차 공간 부족, 소음,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각국 주요 관광지에서는 방문객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촌 하원옥 마을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 오버 투어리즘을 막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 세금을 내라 그러는 등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코픽스 요게 밑줄 보세요. 대출 금리입니다. 은행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인데 시중 8개 주요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 예금,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금융채, 양도성 예금 증서 등 요런 것들, 요런 8개 상품의 평균 비용을 가중 평균 해가지고 대출 금리를 뽑아낼 때 쓰는 게 바로 요 코픽스예요. 코픽스. 그래서 은행들은 코픽스에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일정 비율의 가상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자, 그러면 여기 요 마지막 식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출금리는 아까 요 이런 저런 8개의 상품에서 구한 코픽스하고요. 코픽스 금리, 코픽스에다가 뭐를 더한대? 가상금리를 더한대. 가상금리를 더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근데 이 시기에 코픽스 금리가 요 코픽스가 한 뭐 3%라고 하면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신용도가 좋아. 그럼 얘한테는 그냥 0.5% 정도 더 더해서 얘가 돈 빌려줄 때는 3.5% 대출 금리로 빌려주고 B는 신용도가 좀 안 좋으니까 가상금리를 2% 정도 더 붙여서 B한테는 5% 더 붙여서 빌려주고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은행들은 코픽스에다가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한 가상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이렇게 더해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금리가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 가상금리가.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황제주와 동전주, 요거는 금액을 외워야죠. 밑줄. 황제주는 주당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10만 원도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을 넘는 주식이에요. 읽었고, 동전주는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이에요. 1000원 미만.
1,000원, 10,00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1,000원입니다. 100만 원하고 1,000원이에요. 기억 잘해야 돼, 이거. 자, 주식을 뜻하는데 미국에서 1달러 미만 주식을 뜻하는 페니주에서 유래했습니다. 페니주에서. 자, 보복관세. 보복관세는 어떤 나라가 한 나라에게 뭔가 불이익을 당했어. 이랬을 때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는 거예요. 보복 조치로서. 그래서 교역 상대국이 자국에 불이익이 되는 조처를 했을 때 이에 대응해서 해당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물리는 고율 관세, 보복하려고 관세를 때리는 거죠. 그게 보복 관세입니다.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거는 옛 소련, 뭐 러시아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요 북대서양 조약기구하고 요 나토, 요 약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2개국이 49년에 서유럽에 대한 옛 소련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체결한 조약이에요. 요거 세계는 북대서양 조약을 기초로 결성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고. 자, 그 다음에 포워드 가이던스.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해 선제적인 정책 제시가 포워드 가이던스입니다.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요거 중앙은행이. 그래서 보통 정책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어.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낮출 것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띠고 있으면 시장 자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앙은행이 좀 넌지시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델포이 방식 또는 오디세우스 방식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지금 우리가 볼 때 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가령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중앙은행이. 그러면 물가가 너무 높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거는 물가를 걱정하네, 그럼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이 시장에다가 불확실성을 없애려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을 평가해서 미리 선제적인 통화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 보통 요 금리 또는 기준금리의 향방 등 통화정책의 방향을 예고하는 겁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아니면 실업률이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할 건지 대강 예상이 가능하니까 중앙은행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라는 거죠. 자, 기업형 벤처캐피탈, 요거 약자로 CVC라고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기 뭐 길게 좀 되게 좀 모호하게 적혀 있는데,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 있죠.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은 어떤 스타트업 기업에 돈 줘서 투자하죠. 그럼 얘네들의 목적은 그냥 얘네들이 성장하면 여기에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누리는 게 그냥 벤처 캐피탈인데, 요 CVC는 어떤 얘네들한테 돈을 대는 모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기업. 예를 들어서 모기업이 뭐 반도체 만드는 회사라 이거예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 그러면 얘네들은 돈을 투자할 때 스타트업 기업을 키워서 이렇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반도체 모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반도체 관련 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서 얘네들의 성장으로 이것처럼 이익을 받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모기업 쪽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돈을 투자하는 게 CVC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회사 법인이 재무적인 이익 이렇게 남겨먹는 것 빼고도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벤처기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 출자한 벤처캐피탈이 CVC예요. 창업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모기업의 인프라를 제공해, 또 모기업에서 인프라를 같이 반도체니까 인프라를 제공해서 더 키울 수도 있겠죠.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또 지원도 하고, 그러면서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탬이 되도록 투자 포트폴리오를 짠다는 게 일반적인 벤처캐피탈과
다른 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모기업에 도움이 되게끔 투자를 하는 게 CVC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모 증후군. 요거 약자로도 요걸 알아두세요. Fear of missing out이 이거 뭐냐면 자기가 뭔가 뒤떨어지고 소외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소외 불안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고립공포증 등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만 뒤처지고 놓치고 제외되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이죠. 이런 거 자기만 꼭 뒤떨어져 있는 것 같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즘 좀 젊은 분들이나 좀 어린 분들이 주변에 무슨 제가 보기엔 다 거짓말 같아요. SNS 뭐 그런 데서 나는 뭐 어디에 투자해서 뭐 얼마 벌었다 SNS에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 내가 보기엔 다 뻥 같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다고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막 돈 달라 그래. 그래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던지 돈 달라고 오겠죠. 주변에 친한 사람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냥 암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그런 사람들 명품도 잘 안 입는 것 같아. 제가 보기엔. 근데 아무튼 뭐 SNS 이런 데 나 뭐 얼마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거 보고 또 이렇게 포모 증후군 느껴서 그래? 얘도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래서 왜 소위 영끌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많이 이렇게 다치고 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종의 이 포모 증후군에서 오는 조급증에서 오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SNS에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거짓말 같은데 실제로 돈 많이 벌어도 이렇게 자랑할 수 있겠죠.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 많으면 그냥 뭐 가만히 맛있는 거나 사 먹지 왜 이렇게 자랑을 하냐고. 거짓말 같긴 하지만. 자,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조회 공시. 요거는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풍문 보도 내용 등의 사실 여부 및 주가와 거래량 급변 시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문장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미공개 정보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장 법인에 확인할 자, 이건 뭐냐면 어떤 기업에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 기업이 막 주식이 급등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한국거래소에서 야, 너 지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있냐? 미공개 정보 같은 거 있냐? 아니면 이 소문은 어떻게 된 거야? 똑바로 얘기해봐 라고 상장 법인에게 확인해서 발표하라고 하는 제도가 조회 공시예요. 자, 한번 읽어보자. 이 문장이 길어가지고 눈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있거나 어떤 소문이 있거나 주식이 갑자기 급등락을 할 때, 그때 야, 너 무슨 일 있어? 빨리 발표해봐. 공시가 발표하는 거거든요. 공시하는 거.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야. 그런 제도라는 겁니다. 자, 한국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풍문, 보도 내용 등의 사실 여부 및 주가와 거래량의 급변 시에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가 있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상장 법인에 확인해서 발표하도록 한 제도예요. 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자, 밑줄 그세요. 대출자의 총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득에다가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를 다 더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릴 수도 있고 신용 대출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통장 대출 무슨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미결제 이런 금액들이 있죠. 이거 다 빚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여기 분자에다가 싹 모아놨다고. 분모는 소득이고. 그럼 이 수가 크다는 것은 소득에 비해서 갚을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DSR 요것도 알아놔야 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가계가 연소득증 이런 것들 이런데 얼마를 쓰는지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를 쓰는지를 보여주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모든 금액이 여기 분자에 다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진짜 돈 빌리면 안 됩니다. 돈 빌리지 말고 좀 아껴서 쓰고 특히
뭐 투자하는데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거 있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거는 그냥 요 연방정부가 업무가 그냥 중단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 업무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에 그냥 일시 정지해버리는 제도인데, 의회에서 새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업무가 중단되는데, 국방, 경찰 뭐 이런 것들 필수 업무는 그래도 유지가 되네요. 자,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요거는 가상 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 쌍둥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 시험을 해보는 기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을 분석, 예측,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는 거죠. 똑같은 걸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뭐 자동차 같은 거, 뭐 200km 넘으면 어떻게 되지 하고 그냥 가상에서 한번 돌려보고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부 효율부. 요거는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 요 보세요.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신설을 계획한 자문기구예요. 그래서 이 부서는 관료주의 혁파, 공약제원 마련, 연방 재정의 방망 경영 통제 등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요거. 그러니까 요 몸집을 줄이려고 정부 효율부를 만들었대. 몸집이 더 커질 거 아니야. 이걸 만들면. 그죠? 자, 그래서 수장으로는 테슬라 최고 경제 일론 머스크가 지명됐대요. 그래서 괜히 이만큼 더 등치를 늘려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효율적으로 없애면 성공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 오히려 더 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이 시험 여러분들 18개 중에 10개 반드시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시험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